바다 위에 호련히 솟아있는 듯한 숲. 베네치아는 1500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도시다. 물로 가득 찬 골목마다 지중해를 주름잡던 과거의 영광이 숨쉬고,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겐 낭만을 안겨주는 색다른 축제의 섬. 바다와 투쟁하고 바다를 개척했지만 결국은 바다를 사랑한 도시. 베네치아는 바다의 공화국이다. 지중해의 중심 이탈리아. 지난 수세기 동안 많은 사람들이 문화와 낭만을 찾아 들어온 이탈리아는 나라 전체가 박물관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는 곳이다. 이탈리아가 하나의 통일국가를 이루게 된 때는 1870년. 단일 언어의 국민 대다수가 가톨릭을 믿는 국가지만 21개의 각 지방은 저마다 독특한 문화를 갖고 있다. 해상무역을 통해 축적한 막대한 부를 자랑하던 베네치아도 원래는 독립된 도시국가였다.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로서 유럽과 동양의 관문으로서 베네치아는 바다를 무대로 호령하던 찬란한 과거를 가지고 있다. 베네치아는 갯벌에 흩어져 있던 약 120개의 작은 섬들을 400여 개의 다리로 연결해서 만들어진 섬이다. 1171년에 정한 6개의 구역은 지금도 그대로 쓰이고 있다. 그중 여행자들이 가장 먼저 만나는 곳은 칸나레주 구역에 있는 산타루치아역이다. 원래 베네치아로 가는 유일한 길은 바닷길뿐이었다. 하지만 19세기 중반에 내륙과 연결하는 다리가 완성됐고 철도가 놓였다. 이제 대부분의 여행객들은 이곳 산타루치아역에서 베네치아 여행을 시작한다. 역에서 나오자마자 만나는 물로 가득 찬 도시의 풍경. 택시와 버스가 손님을 기다리는 여느 역과는 달리 이곳은 지나다니는 배들과 그 배에 오르내리는 사람들로 분주하다. 익숙하지 않더라도 베네치아에 도착하면 배를 타야 하는 것은 피할 수가 없다. 갑자기 탄 배가 주는 울렁거림도 잠시. 여행자들은 세상에서 가장 세련된 거리라고 어느 프랑스 작가가 칭송한 베네치아 대운하의 경치에 눈을 뺏긴다. 베네치아에서 가장 중요한 교통수단은 바포레토라고 불리는 수상버스다. 바포레토는 원래 증기선이라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인데 이곳 베네치아에서는 버스와 동의어가 됐다. 베네치아의 대운하를 관통하는 1번 바포레토는 대부분의 관광객이 꼭 한 번은 타보는 노선이다. 베네치아 주변의 다른 섬으로 이동할 때도 이 바포레토는 필수이다.
베네치아에서 필수적인 또 하나의 교통수단은 트라게토. 트라게토는 대운하의 양편을 연결하는 나룻배다. 다리가 3개밖에 없는 대운하를 잠깐 건너가자면 바포레토보다는 이 트라게토가 더 편하고 경제적이다. Vecchia Venezia, tu sei sempre uguale. Tutto di te è rimasto come allora. Le dolci serenate lungo il canale fan sempre il cuore di tutti palpitare. Questa città fa innamorare, il suo profumo dona felicità. In gondola vai amanti per sognare, vecchia Venezia tu sei sempre uguale. 뭐니 해도 베네치아 운하의 명물은 곤돌라다. 한쪽에서만 노를 젓기 때문에 약간 기울어져 있는 곤돌라는 원래는 귀족들만 타고 다니던 일종의 고급 승용차였다. 검정 턱시도를 빼입은 늘씬한 신사의 이미지가 떠올려지는 곤돌라. 이탈리아어로 흔들리다라는 뜻을 가진 곤돌라는 베네치아를 다른 각도로 보고 다른 속도로 여행하는 경험을 준다. Oi oi! Questo è per sapere se arriva qualcuno. 한때 10,000척이 넘던 곤돌라는 지금은 140여 척만 있다. 이 곤돌라를 모는 곤돌리에는 엄격한 자격 심사를 통과한 전문가들이다. Per manovrare la gondola ci vuole tanta esperienza e tanti anni di prove, perché solo dopo tanti anni di prove si riesce a capire le manovre giuste. All'inizio si fanno un sacco di manovre sbagliate, manovre in più e si suda, si fa tanta fatica. E poi col tempo, con l'esperienza si impara a guidare, a fare l'essenziale. 곤돌리에가 치르는 자격 심사는 곤돌라를 모는 기술뿐만 아니라 이탈리아와 베네치아의 역사, 문화에 대한 지식도 포함된다. 그래서 곤돌리에는 베네치아 문화의 전도자이기도 하다. Che poi è la passione che ci spinge a fare questo mestiere, l'amore per la nostra città. Quindi lo spiegare ai turisti, alla gente che portiamo quanto bello è, quanto particolare è la nostra città. 본격적인 베네치아의 여행은 산 마르코 광장이 그 출발점이다. 삼면이 고딕 양식의 고풍스러운 주랑으로 둘러싸여 있는 산 마르코 광장은 베네치아에서 가장 큰 광장이다.
베네치아를 굴복시켰던 나폴레옹은 이곳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살롱이라고 불렀다. 지금은 비둘기의 천국. 베네치아에서는 비둘기에게 모이를 주는 것이 이곳 산마르코 광장에서만 허용된다. 여행자가 많이 몰리는 곳인 까닭에 산마르코 광장에는 여러 가지 상점과 카페들로 가득하다. 산마르코 광장의 카페들은 그 역사가 깊기로 유명한 곳들. 카페 주인의 이름을 딴 카페 플로리아는 300년에 가까운 역사를 가진 가장 오래된 카페다. 카페 플로리안의 원래 이름은 승리의 베네치아. 과거에 누렸던 베네치아 공화국의 영광을 재현하고 싶은 욕망이 담겨 있다. 카페 플로리아는 그래서 당시 지식인들이 모이는 아지트였고 예술가들이 영감을 얻기 위해 찾는 창작 공간이기도 했다. Ci sono stati molti personaggi famosi, tra cui Casanova, Goldoni, c'è stato qui anche Goethe, insomma, qui è stata fondata il primo giornale ufficiale di Venezia che era la Gazzetta Veneta, che è stata fondata da Gaspare Gozzi, proprio qui al Caffè Florian, poi altre cose, Goldoni ha diciamo, tratto ispirazione per molte sue opere. 문을 연 지 오래된 만큼 카페 플로리아는 그 메뉴도 역사가 깊다. 유럽에서 가장 먼저 커피를 판매한 곳인 카페 플로리안에서 사실 가장 유명한 메뉴는 핫초코다. 커피가 유럽에 알려지기 전부터 카페의 주 메뉴였던 핫초코. 카페 플로리아는 지금도 그 방식대로 핫초코를 만들어낸다. 산마르코 광장의 이름은 이곳의 동쪽에 자리하고 있는 산마르코 대성당에서 유래한다. 베네치아의 수호신인 성 마르코의 유해가 모셔져 있는 산마르코 대성당. 성 마르코의 유해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있던 것을 베네치아의 상인이 몰래 수입해온 것이다. 도시의 수호신까지 외국에서 수입해올 정도로 베네치아의 해상 무역은 왕성했었다. 수호신을 모시고 있는 공간인 만큼 산마르코 성당은 그 어느 곳보다도 화려하게 장식돼 여행자의 눈을 즐겁게 해준다. 산마르코 대성당 옆에 자리 잡고 있는 산 바소 성당. 이곳에는 베네치아가 낳은 위대한 음악가 안토니오 비발디의 숨결이 남아있다. 베네치아 궁정 바이올리니스트의 아들로 태어난 비발디. 그는 이곳 산 바소 성당에서 제자들에게 음악을 가르쳤다. 산 바소 성당에서는 지금도 비발디의 작품들이 1년 내내 연주되고 있다. 카톨릭 성당의 신부였던 비발디는 1년 만에 성직자의 길을 포기하고 음악을 택한다. 바이올리니스트로서, 고아원의 음악 교사로서 비발디는 38편의 오페라와 400개가 넘는 협주곡을 남겼다. 우리에게 익숙한 비발디의 사계는 베네치아의 아름다운 풍경이 낳은 작품이다.
베네치아의 역사는 6세기부터 시작된다. 이민족에 쫓겨온 피난민들이 모인 섬들은 마을이 됐다. 이렇게 마을은 하나둘 늘어나고 결합했다. 바다 및 연약한 갯벌에 수백만 개의 말뚝과 돌을 박아 만든 베네치아. 그래서 사람들은 베네치아를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꼽기도 한다. 수세기를 걸친 끝에 완성된 인공의 섬 베네치아. 지금의 베네치아 모습은 이미 16세기에 만들어진 것이다. 바닷물이 흘러가는 큰 물길인 대운하를 중심으로 여러 섬들이 연결되면서 섬과 섬 사이에는 물길이 작은 운하 리오가 만들어졌다. 리오는 바닷물의 흐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베네치아 주변에 바다가 고여서 썩는 것을 방지한다. 처음부터 좁은 공간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베네치아는 건물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다. 16세기의 도시구조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베네치아에서는 배를 타는 것 말고는 걷는 것이 유일한 여행 방법이다. 산마르코 광장의 동편에 있는 두칼레 궁전은 베네치아의 권력과 영광의 상징이다. 도제라고 불리는 베네치아의 최고 통치자는 이곳 거인의 계단에서 취임식을 했다. 베네치아를 다스리던 공간은 2층에서부터 시작한다. 2층에 올라서면 만나게 되는 사자의 입은 신분을 감추고 비밀을 고발할 때 사용되던 일종의 투고함이다. 사자의 입이라는 표현은 악한 일이나 사람을 비유하는 것이다. 그곳에 나쁜 뭔가를 고발하고 나서는 조금이나마 안도를 느꼈으리라. 두칼레 궁전은 그 내부로 들어가는 통로로부터 과거 베네치아의 풍요로움을 느끼게 한다. 꾸미지 않은 곳이 하나도 없는 공간. 이런 화려함과는 달리 중세 베네치아 공화국의 통치자인 도제는 그 권한이 그리 강하지는 못했다. 베네치아의 도제는 공화국 국회가 선거를 통해 선출했고 그 선거 결과 또한 다시 시민 대집회를 통해 승인이 돼야 했었다. 당시 베네치아의 국회의원은 그 수가 적을 때는 100여 명에서 많을 때는 2천여 명까지 달했다. 시민위원회는 베네치아의 국가 안전에 관한 일을 처리하는 기관이었다. 대부분의 일이 비밀리에 처리되었기에 이곳에도 비밀 고발함이 있다. 시민위원회에는 베네치아는 물론 세계 각국의 비밀 정보들이 모여들곤 했다. 대회의실은 연회장이자 동시에 국회의원들이 도제를 선출하는 곳. 이곳은 베네치아의 중요한 순간을 묘사한 그림들로 덮여 있는데 그 중에서 틴토레토가 그린 천국은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그림으로 알려져 있다. 화재로 불타버린 이곳에 새로운 그림을 그려놓은 틴토레토는 그의 그림에서 국가의 모든 결정을 종교의 힘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열망을 담았다. 두칼레 궁전의 제일 높은 공간은 두려움의 공간이었다.
민주적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정치 체제의 뒷면에는 엄격한 법률 적용이 자리하고 있었다. 고발된 자들은 이곳에서 두 손이 묶인 채 자신의 결백을 증명해야만 했다. 눈으로 쏟아져오는 강렬한 햇빛은 그들에게 모든 것을 사실대로 말하라는 무언의 압력이었다. 유죄가 인정된 자들은 두칼레 궁전 옆에 있는 감옥으로 보내졌다. 궁전과 감옥을 연결하는 탄식의 다리. 이 다리의 이름에는 그럴듯한 사연이 있다. 유죄를 선고받고 다리를 지나는 죄수들이 좁은 창문으로 보이는 바깥 풍경을 향해 한숨을 쉬었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두칼레 궁전의 감옥은 희대의 여성 편력과 카사노바도 피할 수 없는 곳이었다. 베네치아는 카사노바가 태어나고 활동한 곳. 결국 신성 모독 혐의로 체포된 카사노바는 5년형을 선고받았다. 감옥에서 겪는 고통을 카사노바는 참을 수가 없었다. 정신 착란까지 경험하던 카사노바는 복역 10여 개월 만에 탈옥에 성공한다. 그리곤 자유를 찾아 파리로 떠난다. 베네치아에서 북쪽으로 1.5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무라노 섬은 베네치아처럼 작은 섬들이 연결되어 만들어졌다. 유리공예가 발달했던 베네치아는 도시를 화재와 연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1291년 모든 유리공장을 이곳 무라노 섬으로 옮겼다. 그것은 정교한 유리 공예 기술이 외부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방편이기도 했다. 무라노 섬은 지금도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유리 공예품을 만들어내고 있다. 대부분 수작업으로 만들어지는 무라노 섬의 유리 제품들은 대를 이어 기술을 전수받은 장인들의 손에 의해 탄생한다. 장인들의 손놀림은 늘 분주하다. 불순물이 없고 색채가 강한 유리 공예품을 만들기 위해 적당한 온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La cosa importante è il segno che lascia, se tu hai notato alla base del vaso rimane il segno della canna, quando tu stacchi la canna all'ultimo momento non viene pulito, rimane lì. Quello è già un segno che un pezzo è completamente fatto a mano. 마에스트로라고 불리는 대가들의 솜씨는 불과 집게로 만들어내는 예술이다. 대규모의 유리 공장이 있는 무라노 섬과는 달리 베네치아에는 작은 거리 공방들이 많다. 이 거리 공방들에 진열되어 있는 아기자기한 소품들은 여행자들의 주머니를 유혹한다.
40년이 넘는 경력의 안젤로는 무라노 섬 출신의 장인이다. 은퇴를 한 지 3년이 넘었지만 그는 유리와의 인연을 작은 공방에서 그대로 이어가고 있었다. Posso i negozi. Ha preso paura. 안젤로는 무라노 유리공예의 대가 끊기고 있다며 아쉬워한다. Sono stato costretto. No, sono nato a Murano. A Murano c'è solo il vetro. Come le dico, non è che lo ami, da piccoli le ha nel sangue ormai. È passato, vede, da nonno a papà a figlio. Mio figlio non piace, non viene. Finito, tutto lì. Poi lì in mano di mattina però. Molto volentieri. Sono un po' tutte. 베네치아는 현대 미술계를 이끄는 가장 영향력 있는 도시 중의 하나이다. 그래서인지 베네치아의 거리를 걷다 보면 셀 수 없이 많은 갤러리들이 골목마다 있다는 점에 놀라게 된다. 외국의 다양한 문물을 편견 없이 받아들인 베네치아는 그들만의 색깔을 가미한 베네치아 화풍을 만들어냈다. 이런 미술의 전통은 오늘날까지 이어졌고 베네치아에서 열리는 비엔날레는 세계 제1의 미술대전으로 꼽힌다. 페기 구겐하임 컬렉션은 현대 미술에 있어서 가장 수준 높은 미술관 중의 하나로 인정받고 있다. 페기 구겐하임 컬렉션이 처음 베네치아의 모습을 드러낸 것은 1948년 베네치아 비엔날레에서였다. 베네치아 비엔날레는 1895년부터 시작됐다. 매 2년마다 전시회를 여는 베네치아 비엔날레는 25나라의 전시관이 있다. 그중 1995년에 마지막으로 개관한 전시관이 바로 한국관이다. 내가 도착한 날 열리고 있던 사진 전시회에서는 1986년까지 비엔날레에 참가했던 유명 작가들의 활동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La vitalità della memoria, l'idea di come una fotografia, quasi tutte per il 98% in bianco e nero, fermi veramente un istante importante e lo possa in un qualche modo mantenere in vita e non uccidere. Per cui l'idea è che un pubblico internazionale come il nostro, la Peggy Guggenheim Collection, in realtà non ha problemi a riconoscere i personaggi perché i personaggi sono tutti così noti come Moore o un artista come Picasso o Giacometti e vedere nella collezione permanente le opere di questi artisti. 컬렉션이 만들어진 이 저택은 페기 구겐하임이 살던 집이었다. 페기 구겐하임은 미국의 백만장자였지만 생을 마칠 때까지 30년간을 이곳 베네치아에서 머물렀다. 그녀는 생을 마감한 후에도 베네치아를 떠나지 않았다. 컬렉션의 정원에 잠들어 있는 페기 구겐하임의 곁에는 그녀가 평생 키워왔던 9마리의 애완견들도 함께 묻혀 있다. She'd always had a dream of living in Venice, so in 1947 she closes her celebrated gallery in New York and comes to Venice in search of a house. Eventually buys this unfinished 18th century palace and lived here for 30 years, from 1949 to 1979, for the rest of her life, and opened her collection as a museum. During her lifetime, she already began to worry about how to make sure that the collection would stay together in the future. And in 1969, she decided to give both the palace and her collection of 20th century art to her uncle's foundation, to the Solomon R. Guggenheim Foundation. 컬렉션의 전시는 입구부터 시작된다. 콜더의 모빌 작품이 전시된 현관에는
피카소가 그린 입체주의 작품들이 함께 방문객을 맞는다. 복도를 따라 자리하고 있는 각 전시실에서는 큐비즘과 추상주의 그리고 초현실주의의 명작들을 감상할 수가 있다. Modern art for this collection was to make a museum, and another was to help the artists of our own time, the living artists. And therefore it was fundamental that the art become public. So her desire to make a museum and to help her friends and other great 20th century artists depended on making the museum public. 베네치아의 아침을 여는 수산시장에는 지중해 전역에서 잡힌 수산물들이 모인다. 오전에만 열리는 수산시장에는 베네치아의 식당이나 가정집에서 생선을 사러 온 사람들을 붐빈다. 하지만 경기가 예전 같지는 않다고 한다. Meno della metà dei 3-4 anni fa. Oggi proprio un 30%. Forse penso sia a causa sia l'euro, le spese, tante spese delle famiglie, capito? La vita si è fatta cara in sostanza. A Venezia ci sono sempre meno abitanti. Ogni anno vanno in terraferma. 점점 줄어드는 손님이지만 좋은 생선을 싸게 구입하려는 ma음은 여느 나라나 똑같다. Emilio, il migliore pesce del giorno. Beh, cosa sei che ti ha consigliati? Triglie? In settimane no, mi mangio settimane alterne. Nel pesce che piace alla nostra famiglia cerco di scegliere quello che nella giornata costa un po' meno, perché evidentemente tra due pesci proposti a un prezzo uno più alto e uno più basso e che mi piacciono entrambi, io sceglierò sicuramente quello più economico. Questo serve per le finanze familiari. 베네치아 시민들의 아침 식사는 간단하다. 출근길에 들른 카페에서 커피 한 잔에 빵 한 조각이면 그만이다. 커피를 직접 볶아서 파는 이 카페는 베네치아의 다른 카페와 마찬가지로 아침 시간이 제일 분주하다. Verso le 7 del mattino e certamente è un'abitudine ormai da tanto tempo per cui alla mattina si va fuori, si prende il caffè o il cappuccino con il croissant o con una fetta di torta. 베네치아는 축제가 다가오면 그 축제에 어울리는 빵을 만든다. 가면 축제가 가까워지는 2월이 오면 프리텔라라는 달콤한 디저트용 빵을 즐긴다. 늘 조용하던 베네치아의 거리가 갑자기 소란스러워졌다. 소란의 중심부에는 경찰들까지 지켜서 있다. 작은 광장을 가득 메운 청년들은 한창 시위 중이었다. 특별히 입을 맞추는 구호는 외치지 않았지만 같이 모인 것만으로도 자신들의 주장을 표현하고 있다는 표정들이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마약에 관련된 것이었다. Stiamo facendo una manifestazione contro la legge che ha fatto Fini
che considera tutte le droghe droghe pesanti. Non c'è differenza, non c'è differenza fra droga pesante e droga leggera. E questo è una malinformazione anche per i giovani che arrivano al punto di considerare la ganja, la marijuana, come l'eroina. Cioè non capiscono che infine un cannone non fa male a nessuno. Ecco. Grazie. Ciao. 대마초의 모형까지 만들어서 행진하는 이 청년들은 알고 봤더니 대부분이 고등학생들이었다. 고등학생들이 거리에서 시위를 하는 것도 낯설었지만 게다가 그 주제가 마약 법률에 관한 항의라니. 동양에서 온 이방인으로서는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풍경이다. 작은 광장에서 일단의 집회를 한 학생들은 또 다른 광장으로 이동했다. 대운하의 한가운데 위치한 리알토 다리의 주변은 베네치아에서 사람들이 살기 시작한 최초의 장소로 알려져 있다. 19세기 말까지 대운하를 가로지르는 유일한 다리였던 까닭에 리알토 다리는 지금까지도 베네치아의 중심지로서의 기능을 해오고 있다. 리알토 다리는 여행객이 찾는 첫 번째 코스 중에 하나다. 리알토 주변에 가득 메운 기념품 가게들을 구경만 해도 즐겁기 때문이다. 베네치아 특유의 가면에서부터 아기자기한 장식품과 무라노 유리 공예품까지 리알토 다리 주변의 상가는 기념품의 천국이라고 할 만하다. 여러 기념품들 중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화려하고 다양한 베네치아의 가면들이다. 화려하지만 무표정한 가면들. 가면을 쓰면 본래의 자신은 사라지고 그 순간만큼은 다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듯하다. 베네치아의 가면은 먼저 틀을 만드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평범한 얼굴 모양의 틀에서부터 신화 속의 인물이나 동물의 얼굴까지 다양한 모습의 가면 틀은 흙을 빚어서 만든다. 이렇게 만들어진 틀에 양털이 섞인 질긴 종이를 발라서 만드는 베네치아의 가면은 사실 모양보다는 그 장식의 공예가의 예술이 담긴다. Questa è un'idea tratta da un pittore austriaco, Klimt, come tipo di idea. E lui mescola vari tipi di colore, fa tutti quadrati, rombi, eccetera, figure un po' mosse. E io mi sono ispirato a lui. È un pittore molto famoso. Non è una maschera della commedia, ma era una maschera che a Venezia, quando c'è stata la peste, il medico, è una maschera di origine francese, veniva riempita con delle spezie e con degli odori perché pensavano che potesse tenere lontano dalla peste. La maschera di Casanova è questa qui, che però non è la maschera del Casanova, la indossava il Casanova. Questa qui si chiama Bauta. 베네치아 가면의 유래는 중세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축제 기간에 귀족 흉내를 내면서 그들에 대한 불만을 달래던 서민들의 놀이가 나중에는 귀족들의 오락으로까지 번져갔다.
가면은 이들에게 평상시에는 할 수 없었던 일을 감행하게 하는 용기를 주었다. Le maschere veneziane che venivano usate per girare tutto l'anno, per non farsi riconoscere, quando avevano appuntamenti galanti, che dovevano andare a giocare, che dovevano andare a donne, eccetera. 가면 축제가 시작됐다. 고요하기까지 했던 산마르코 광장은 하룻밤 만에 수천 명의 사람들로 가득 찼다. 저마다 쓰고 나온 가면들. 산마르코 광장은 가면을 쓰는 즐거움과 가면을 쓴 사람을 보는 즐거움을 동시에 선사한다. 아예 본격적으로 복장을 차린 사람들은 금세 카메라를 든 구경꾼들에게 휩싸였다. 이들은 이렇게 구경거리가 되는 것을 즐기고 있었다. Every year we come here with a new costume, but you can understand? Yeah. You can Of hear? course, yeah. With a new costume, it's my style. Every year we have different color. From last year, every year a new costume every year for 10 years. Imagination. Yes, it's a creation, imagination. I make a draw, and after I make the costume. I sew on myself. 가면 축제는 갖가지 아이디어의 경연장이다. 저마다의 개성을 살린 가면과 복장. 그 속에 살고 있는 자신들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고 말하는 듯한 눈빛들이다. 어설픈 가면을 준비해온 여행자들도 이 축제의 주인공임에는 틀림없다. Nobody knows who you are, and you can hide behind the mask, and you don't feel stupid because everybody else is doing it, and it's good fun. It's nice. I think it makes me feel pretty and happy. It's very colorful and very very nice. It's a more an ancient world, more traditional world. You feel like some centuries back. Yeah, I think so. You feel like in ancient times. Yeah. 가면을 파는 가판 상점에서는 검은색 삼각 모자가 남자들에게 단연 인기다. 트리코르노라 불리는 이 베네치아식 모자는 과거 남자들에겐 필수품이었다. Anche questo usava Casanova. Ah. È il tricorno usato anche da Casanova. Ah, per questo anche chiamato nome di Esattamente. Ah. È passion molto seduce, sì, esattamente, appassionante, sì. Scavezza via praticamente. Ah sì? Sì. Le donne seguono molto Sì, di più. esattamente. 이 트리코르노 모자는 21세기의 복장에는 너무도 안 어울리는 모자이기에 사실 더 매력적으로 보이기는 만무하다. 하지만 이곳의 여행자들이 이 모자를 쓰는 것은 가면이 주는 착각, 바로 낭만적이라는 착각 때문이다. 축제의 초반, 평화를 상징하는 행사가 시작됐다. 산마르코 광장에 있는 종탑에서는 가면 축제 때마다 천사가 하강하는 모습을 재현한다. 어릿광대가 베네치아의 도제를 기쁘게 하기 위해 종탑에서 줄을 타고 내려오던 묘기에서 시작한 천사의 비행은 보기만 해도 아찔하다. 줄을 타고 내려오는 천사는 가면 축제 때 공연하는 오페라의 프리마돈나라고 한다.
오후가 되면 이날 축제의 하이라이트가 시작된다. 축제를 위해 가면과 복장을 준비한 사람들이 한꺼번에 행진하는 가면 퍼레이드. 광대에서 시작해 기사들과 미녀 그리고 서민과 귀족들이 행진하는 가면 퍼레이드는 가면 축제가 처음 시작된 중세 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다. 이 퍼레이드를 구경하는 사람들은 과거로의 여행을 경험한다. 퍼레이드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베네치아의 시민들이다. 2주간 계속되는 가면 축제는 하루 왔다가 돌아가는 관광객보다는 오히려 축제를 만들어가는 베네치아 시민들이 더 즐긴다. Buonasera. Buonasera. Ma quando fate sfilata come vi sentite? Bene, bene, importanti. In che senso? Nel senso che siamo noi protagonisti del carnevale. Questo. Questa sfilata è una rievocazione storica di un fatto che è avvenuto 500, anzi 700 anni fa, quando i pirati avevano rapito le dame. La popolazione veneziana poi è riuscita a liberarle e le ha riportate a casa con questa sfilata in loro onore. 베네치아의 가면 축제는 16세기에는 무려 6개월 동안이나 열렸었다. 그 기간 동안 베네치아에는 남녀의 구별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계급의 차이, 빈부의 차이도 모두 사라졌다. 하지만 기간이 긴 만큼 부작용도 있었다. 멸망한 베네치아를 통치하던 오스트리아는 가면 축제를 제한했고 결국 가면 축제는 한때 사라지기도 했다. 지금의 가면 축제가 부활한 것은 1979년 베네치아 시민들의 노력에 의해서다. 시민의 힘으로 되살리고 이끌어가는 축제. 그래서 가면 축제에 참가하는 이는 이방인일지라도 구경꾼만으로 머물지는 않는다. 때로는 가면을 쓰고 때로는 시민들과 함께 왈츠를 추면서 바다의 도시 베네치아의 낭만을 날이 밝을 때까지 즐기는 것이다. No, very much the same, very special, different environment, much bigger than we expected. Il carnevale bello 10 giorni poi si ritorna alla normalità. Mi sembra giusta. Perché vorremmo riappropriarci almeno per un po' di ore della nostra città e di quelle che sono le nostre usanze e per tutti i popoli del mondo che ci vogliono bene per quello che siamo, per i veneziani ci vogliono bene in tutto il mondo e noi comunque siamo una città anche molto ospitale. 화려했던 과거가 운하와 골목의 구석구석에 배어있는 바다의 도시 베네치아. 베네치아는 역사와 문화, 예술과 축제가 있는 땅으로 어쩌면 완벽한 여행지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곳을 여행하고 떠나는 이방인들의 가슴에 남는 것은 낭만이라는 추억이다.